우주 쪽이라는 거는 처음에 설렜고 굉장히 멋있고 웅장한 어떤 그런 분야잖아요. 뭐 나로 발사 3일 전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제가 가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성적을 보면은 물리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. 굉장히 힘들었었죠. 하고 싶은 일이 만약에 내가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과학의 달 행사 있잖아요. 고무동력기 대회나 글라이더 대회 이런 걸 꾸준히 나갔던 것 같아요.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체 비행성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영재입니다. 내가 이 구역의 루키다! 최근에 네. 그 연구원님이 네. 트위터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. 네. 보셨는가 해서요. 사실 저도 다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. 네, 뭐 대단하다 아니면 뭐 어릴 때 꿈을 지금까지 이어왔던 거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도 그냥 좋아했던 거를 계속 이렇게 추구해서 왔던 건데 또 이렇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, 저도 되게 굉장히 감사하고 그랬습니다. 그 2009년도에 나로 발사 당시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? 발사 3일 전이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또 근처에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갔다 간 김에 또 그 당시에도 제가 항공우주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,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좀 구경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 티켓에 보면은 네. 옆에 조그맣게 글씨로 뭐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그걸 네.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. 네, 가족 행사라는 게 그때 할머니 기일이었어요. 그래서 할머니 기일 때 이제 벌교에 내려간 김에 내가 아빠에게 가자고 함 이러면서 적어놨는데 제가 이게 영화 티켓 같은 거 모았던 그 수첩이다 보니까 그 당시 뭐 감정 이런 거를 좀 적어놓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걸 적었던 것 같고 뭐 나로 발사 3일 전 이러면서 예정을 이렇게 적어놓고 근데 그 당시 또 실패했었어가지고 화살표 쳐놓고 실패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네요. 언제부터 우주에 조금 관심이 많으셨어요? 저도 제가 언제부터 항공우주 쪽에 관심이 많았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매년 5월 그 과학의 달 행사 있잖아요. 그때마다 제가 막 그 고무동력기 대회나 글라이더 대회 이런 걸 꾸준히 나갔던 것 같아요. 2008년에는 이제 그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이라면서 이제 이소연 우주인의 발굴을 했던 시절이었고 2009년 바로 다음 해 이제 막 나로 쏘고 이랬잖아요.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좀 설레고 들떴었던 기억이 납니다. 저는 고3 때까지만 해도 파일럿이 꿈이었어요. 고3 입시에서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어요. 그로부터 한 며칠간 굉장히 우울해하다가 그럼 이제 나 뭐 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항공우주공학과를 그럼 진학을 해야겠다. 뭐 조금이라도 제가 이 항공우주 쪽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항공우주공학과를 진학을 했고 네,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이 분야의 매력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? 어린이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멋있고 웅장한 어떤 그런 분야잖아요. 뭐 미국의 아폴로 프로젝트 이런 것도 굉장히 멋있고 막 웅장하고 거대하고 이런데 이제 이런 거 자체도 그냥 하나의 매력을 생각을 하고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이제 우주 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류나 뭐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제일 설렜던 순간은 언제세요? 정직원이 돼서 이제 우주센터에 방문했을 때 이제는 내가 이 통제 라인을 벗어나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정직원으로 이랬던 점이 가장 처음에 설렜고 작년 첫 발사였죠. 그때 이제 딱 카운트다운하고 처음 이륙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. 앞에 굉장히 큰 전광판에 이제 발사체가 딱 이제 이륙하는 게 보이게 되는데 거의 전광판 전체가 막 다 시뻘개지거든요. 그 화염 때문에 그런 거에서 굉장히 압도를 당했고 그게 굉장히 뇌리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. 그러면은 혹시 이 분야에서 일하는 때 이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성적을 보면은 화학이나 생물 이런 쪽에 성적이 좀 좋았고 물리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. 그랬는데 항공우주공학과라는 것 자체가 거의 그냥 물리만을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물리 쪽 이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었죠. 뭐 그런 어려움을 좀 이겨냈던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제 학교에도 뭐 활주로가 있는데 막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것도 보면서 좀 힘도 얻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연구소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그럼 바로 누리호 쪽으로 소속이 되신 건가요? 근데 이게 들어오고 나서는 거의 이제 설계는 끝난 단계고
이제 거의 검증하는 쪽만 남아 있었던 상태였어요.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을 검증하는 이런 쪽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설계를 한 걸 시뮬레이션을 검증을 하는데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실제 발사체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실제 발사체 이거 뒤에 노즐이 있는데 저게 노즐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 발사체에서 내린 명령으로 저 이렇게 노즐이 움직이는 그런 전체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. 사람들이 가장 지금 연구원님한테 열광했던 이유는 네. 어떻게 보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네.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과 뭐 잘하는 일 중에 선택을 네. 해야 된다고 하면 연구원님은 뭘 선택을 하시겠어요? 저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일이 만약에 내가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명확하잖아요, 거의. 근데 그걸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제가 잘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더 좋아하기 때문에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그 좋아하는 일을 하고 네. 싶은데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네.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? 그러니까 힘들 때 조금이라도 더 그거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게 일단 기본에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. 네, 그래서 뭐 고민 없이 도전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.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으세요? 네. 사업이 이제 앞으로 추가 4번 발사가 남아 있고요.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라고 뒤에 이 누리호보다 더 큰 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게 2030년, 31년에 이제 달 착륙선을 발사를 하게 돼요. 그래서 이제 그 업무에도 제가 자세 제어 쪽 업무를 하게 될 텐데 그쪽 업무를 또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설계가 거의 다 끝난 다음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제 다음 발사체부터는 설계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이제 발사까지 그걸 이제 한 사이클을 돈다고 하는데 그 설계부터 뭐 제작, 검증 이런 것까지 한 사이클을 온전하게 제가 많은 기여를 해서 또 성공을 시키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. 혹시 최종 꿈은 있으실까요? 입사할 때 그 교육 가잖아요. 신입 사원 교육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자기의 꿈을 이렇게 캘리그라피로 이렇게 적는 뭐 그런 수업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. 근데 거기에 적은 거 보니까 제가 우주를 향한 국민의 꿈을 이뤄주는 발사체 전문가라는 글귀를 썼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런 걸 이제 제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도 그랬지만 나로 발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그 자기 꿈을 이루는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굉장한 어떤 원동력이 됐을 것 같은데 이제 꿈과 열정을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응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